시청자 여러분, 요즘 일부 유튜버들 중에는 1949년 6월 23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고질적인 우리나라의 지주와 소작인 간의 대립을 이용한 국내 좌파들의 선동으로 극도로 혼란되었던 대한민국을 건져낸 농지개혁법을 두고 농지개혁법이 이승만 정부가 이룩한 업적을 폄하해서 농지개혁법 이승만 정부가 이룩한 것이 아니라 미 군정이 이룩한 것 같이 하는 얘기들이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45년 8월 15일 미군이 남한 땅에 진주하여 미 군정이 제일 먼저 관심을 둔 곳은 분명히 그동안 식민 통치 하에서 굶주리고 있던 한국민들을 어떻게 군정을 펴나가게 하는 것이 큰 과제였죠. 해방 직후 미 군정 당국이 당황한 것은 남한 사람들이 그동안 일본 식민지 정책으로 굶주림에 허덕이고 살아온 한국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죠. 사실 해방 직후 남한의 식량 사정은 해외 동포들의 귀환과 북한 무상몰수 무산분배 피해자들인 월남 동포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와 그동안 일제의 전시동원 정책으로 극도로 결핍을 강요당해왔던 소비 수요 억제가 폭발되면서 수요는 폭발적이었으나 일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던 공장들이 모두 가동 중단 상태에 따른 생산 부진으로 경제 사정이 엉망이 되었었죠. 이런 상황인데도 미 군정은 일제하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조차 잘 모르면서 그동안 일제하의 전시체제 통제하에 배급으로 살아왔던 한국민들에게 벼랑간 양곡의 자유거래를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제가 1939년 대흉작과 전시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1939년 미국 배급통제법을 만들어서 쌀의 시장 유통을 금하고 농민들이 스스로 생산한 쌀조차도 헐값으로 강제 공출을 시켰으며 그 대신 만주등지에서 들어오는 콩이나 동물 사료를 한국인들에게 배급되었던 사실을 모르는 미 군정은 일제 말기 일제가 저질렀던 전시 통화 남발과 미 군정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인플레가 진행된 데다가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니 매점 매색이 발생됨에 따른 심각한 식량 부족 현상이 가중되게 되었죠. 이에 당황한 미 군정은 자유시장 개설을 공포한 지 1개월 만에 쌀을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이에 미 군정 당국은 1946년 1월 식량 유통을 통제할 필요를 느껴서 일제하에 하던 공출 제도를 도입 미국 수집령이라는 것을 공포하게 됩니다. 이 미국 수집령이라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이 가족 한 명당 쌀 4두 5대를 뺀 나머지 농사지은 쌀을 미 군정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이른바 공정가격으로 공출이라는 명령이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쌀 생산은 일제보다도 더 흉작이 되어서 이와 같은 식량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서 미 군정은 미국에서 밀가루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들어온 것이 소위 구호양곡이라는 것입니다. 민주군 군정당국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한국인들에 대한 지속적 식량 공급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일제하에서 식량 공출에 시달려 온 농민들은 공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한국 농촌의 구조적 모순을 연구하게 되고 연구 결과 고질적인 양반 쌍놈의 세계에서 갑질하는 지주와 갑질을 당하는 소작인과의 관계를 알게 되고 그동안 지주들이 70%를 차지하고 소작인이 30%를 갖는 모순점을 알게 된 미 군정은 그때서야 1945년 10월 5일 소작료 70% 내던 것을 3분의 1만 내도록 하는 소위 3.1제라는 것을 공포하게 됩니다. 대신 일제가 그동안 규제해오던 쌀의 자유화 거래 법령을 폐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 군정의 예상과는 달리 쌀값은 자유시장에서 더 폭등하고 시장의 몰입애들이 극성을 피우면서 시장 질서가 문란하게 빠지게 됩니다. 미 군정은
엉뚱하게도 1940년 1월 이른바 미국 수진령을 공포하면서 쌀을 마음대로 사고 파는 자유시장 제도를 일단 금지시키게 되죠. 1947년 9월 27일 제정된 군정 법령 6호에 의하면 미 군정은 국민들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 탄생된 정부로서는 이것을 보고 하루도 빨리 농민들의 수원인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완전히 해소해야겠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농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농촌사회의 양반 쌍놈의 세상이 사라지고 사회적 마찰과 안정이 되찾게 된 것이죠. 결국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서둘기 시작한 농지개혁을 요약을 한다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모양으로 무모하게 지주들로부터 공산당 정부가 빼앗아 공산당 정부 소유로 한 것이 아니라 신생 대한민국 정부는 지주들의 농지를 정부가 집가진권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구입하게 하고 이를 소장농에게 낮은 가격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이런 농지 개혁으로 소장농이 사라지고 자장농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데 큰 의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1940년 해방 직후 남한 인구 70%가 농민 중 80%가 소장농이었다니 그 얼마나 큰 힘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동안 80%의 소장농들이 대지주로부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던 대가로 거둬들인 농산물의 50%를 지주들에게 바쳐면서 살아왔으니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이전까지는 심한 말로는 지주들의 노예나 다름없었던 것이지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사회구조를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전국토 농지의 70% 내지 80%를 직접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분배한 것이 이번에 농지개혁의 큰 업적이었죠.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as we shout from the top.